복숭아 순나방 살충하기 위해서 어떤 제품들을 권해주시고 있나요? 항상 이 알타코아를 제일 꽃 개화 후 제일 첫 번째 살충제를 저희는 알타코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방초망 특허를 해가지고 방초망으로 해가지고 제초제를 크지 않고 방초망을 풀만 안 나오라고 했었는데 하나의 비를 얹혀 놓으면은 장인 얹혔던 부분인데 덮어 놓음으로 해서 유실이 안 되는 거예요. 냉해를 안 입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 신문으로 싸고 뭐 이렇게 한 냉해를 입는 건데 그런 것도 없고 첫째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되고 그러고 이제 대비 양이 좀 늦게 해도 되고. 세력이 워낙 좋다. 그럼 저희 회사 중에 컨트롤킹 그 제품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뭐 도장지 나오는 거나 그런 게 너무 세력이 안 좋다. 그러면 그때 이제 부스트킹 그걸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사과 그 표면에 이제 주황빛이 살짝 돌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그 색당킹이라는 제품을 몇몇씩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때는 그 색이 돌기 시작하면은 토양의 모든 질소를 다 끊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색색을 빨리 돌릴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원래 65인데 한 40년 이상 농사 진 것 같아요. 우리 최초로 이제 이런 방초망 같은 거 다른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제초제를 쳐가지고 재배를 하는데 저희는 이 방초망 특허를 해가지고 방초망으로 해가지고 제초제를 치지 않고 방초망을 풀만 안 나오라고 했었는데 하나의 비를 얹혀 놓으면은 장인 얹혔던 부분인데 덮어 놓음으로 해서 유실이 안 되는 거예요. 냉해를 안 입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 신문으로 싸고 뭐 이렇게 한 냉해를 입는 건데 그런 것도 없고 첫째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되고 그러고 이제 대비 양이 좀 늦게 해도 되고 자주 할 필요는 없고 조류 피해가 없습니다. 밑에 꽁 꽁이 이 밑에 사과를 쳐진 걸 찾는데 이걸 이렇게 탁 피워놓고 나면은 그런 피해가 한 개 되죠. 사장님 아이디어로 하신 예, 특허낸 거예요. 그 위에는 이제 우박. 이것도 우박? 예. 우박 시설을 해놨는데 저런 시설에 저걸 쫙 피놔놓고 나면 이제 우박 피해도 막아주고 여름에 빛이 안 들어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소가도 막아주고 그 조류 피해 새가 와서 절대 피놓으면 새가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지를 하면은 이 꼬지를 다 주워내잖아, 그죠? 다 주워내는데 나는 여기서 생산되는 게 다 빠져서 다 되돌림식에 만들어주는 거예요. 항상 대비 주는 대신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300평당 이 사과를 하나 키우기 위해서 질소 함량이 18kg가 필요한데 그럼 18kg를 필요해서 18kg 화학비를 주는 게 아니고 자, 내가 이것에 방초막을 해가지고 여기 풀이 나는 걸 1년에 6번 깎았을 적에 나무가 먹을 수 있는 질소 함량이 5kg 정도 나옵니다. 그럼 파쇄목 같은 거 이런 걸 빠져서 했을 적에 이것도 한 3, 4% 정도 나올 거고 하늘에 떠 있는 질소 이게 소나기 갑작스레 파고 왔을 적에 300평 면적당 내리는 함량이 한 8kg에서 10kg 정도 내린답니다. 그러면 그 외에도 이거하고 대비하고 풀하고 이런 거 빠져서 벌써 15kg, 16kg가 됐잖아요. 그러면 나무 잎이 떨어져서 떠나려면 이런 거 하고 주위에서 도는 거 하고 그럼 18kg 넘는데 또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게 문제성이 생기지. 사과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지 내 입장만 생각하면은 항상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는 농사를 짓든 모든 농업을 하던 사람이 그 작물의 특성을 가지고 그 작물의 특성을 따라가야 되지 우리가 농업 사람이 반칙을 하니까 이제 문제성이 생긴다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산이 좀 가다예요. 불용성 인산이라고 나무가 흡수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되도록 빨리 먹게끔 만들어 주냐 그것이 관건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불용성 인산을 먹일 수 있게끔 그걸 이제 하고 있습니다. 뭐 대비를 안 하고 해서 그런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을 활용해 가지고 좀 손쉽게 편하게 농사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가청엽이 커야 큰 사과가 나오고 맛있는 사과가 나오는데 우리는 가청엽 관리를 지금까지 한 개도 못 해온 거예요. 이 부분에서 꽃이 나오면서 이 잎이 나오잖아요. 이 잎을 끝까지 쫙 갖고 가야 되는데 이건 우리는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 육아기 때 애기들은
그 중에 모유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것도 가축엽이 최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가축엽을 초기에 어떻게 빨리 1cm라도 빨리 키우는 사람이 냉해를 안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올해 이제 부스트킹을 지금 처리하실 예정이시고요. 네. 이제 싹이 트기 시작하면서 만개시까지 네. 이때가 과학 품질의 이제 40%를 차지하거든요. 네. 그럼 이때 어떤 영양제를 잘 먹여주느냐, 이제 그 싸움입니다. 질소가 아니고 인산을 제대로 공급해가지고 중심화를 최대한 잘 키워서 중심화를 가지고 이제 과를 만드는 것, 치과적 같은 건 빼고요. 그 목적이 우선이기 때문에 일단 부스팅 치는 걸 좀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이제 꽃눈이 좀 튀어나오는 게 한 20% 전개가 됐을 때, 그때부터 만개 전까지 해서 한 일주일 간격으로 부스팅을 처리하신다고 하면은 정말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꽃, 좋은 옆에 그 엽이 달릴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 때 이제 부스팅이 꽃도 크게 해주고 좋은 역할을 하지만 이 냉해 방지에서 제일 효과가 좋아요. 이게 저희가 올해 한 번만 하고 경험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FMC 이제 프렌테스 사업을 시작하면서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똑같은 게 계속 출연이 되었습니다. 꽃이 싹이 피기 시작하면서 일주일 간격으로 이 부스트킹을 꼭 사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뼈 없는 벌레지한테 당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뼈 없는 벌러지 예. 당했다. 이 복숭아 순나방. 복숭아 순나방 그 살충하기 위해서 뭐 어떤 제품들을 권해주시고 있나요? 항상 이 알타코아를 제일 꽃 개화 후 제일 첫 번째 살충제를 저희는 알타코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어렸을 때 들어갔을 때 가장 효과도 빨리 나고, 이 초반에 꽃 개화기 때 그 심식나방을 방제를 못하면 1년 내 고생하거든요. 근데 요거 했을 때 저희 큰 사장님이 사용해본 약 중에 최고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저희는 알타코아 팔아가지고 그 저항성이 왔다, 약효가 떨어진다는 말을 못 들어봤어요. 20년이 됐는데. 네. 살충기가 뭐 여러 수십 가지가 되는데 그래서 다 이래 써보면은 면역성이 일어나는데 이 제품은 이제 면역이 조금 없다는 거, 이런 게 좀 단점인 것 같고. 우리나라는 항상 그 퇴비를 많이 줘서 질소 공급을 많이 해주려고 그래요, 아직까지도. 근데 지금 저희가 하는 방법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하는 방법이고요. 일단 수확이 다 끝나시면은 아쿠도, 루엔스를 150병에 각각 한 병씩 해가지고 1회 처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잎이 떨어지기 한 달 전에 처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루엔스에 들어가 있는 인산기를 작물이 다 먹고 나서 그 해 나는 양분을 저장을 하고요. 그로 인해서 그 동해 예방, 그걸 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 나무들이 봄이 되면은 이제 자기들이 이제 일을 하려고 뿌리를 내리면서 수분을 빨아들이면서 수액 이동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는 루엔스, 아쿠도 이거를 섞으셔가지고 300평에 2회 처리, 각 1병씩 2회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초기 뿌리 활착이 빨라지고요. 지금 이제 꽃눈이 이제 필라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 밭에 한 20% 진전이 되었을 때 이제 부스트킹 연면 시비로 SS기 한차, 그 SS가 보통 한차 기준이 지금 이제 500트를 잡거든요. 500트 한자로 하나를 따르셔가지고 보통 400평에서 500평 사이를 연면 시비를 해주시면 돼요. 보통 이게 순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만개시까지 20일 잡습니다. 20일 정도를. 그러면 이제 부스트킹으로 일단 2회 정도 기본적으로 해주시고요. 만약에 기후에 따라서 좀 지연이 된다, 그러면 한 번 정도 더, 보통 2에서 3회 정도 일주일 간격으로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기대 효과가 그 냉해에 대한 예방 효과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 사과꽃도 이제 중심화를 좀 길게 키워가지고 크게 키워가지고 그거를 따먹어야 좋은 상품이 되는데, 이걸 냉해 때 방지를 못 하시는 분들은 이 치과를 잡아가지고 키우시더라고요. 그럼 그만큼 상품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심화를 잡으셔가지고 키우시는 게 가장 큰 목표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스킹을 꼭 처리하셔야 되고요. 일단 처리하시게 되면 꽃이 커지고 꼭지가 되게 길게 빠집니다. 그럼 과가 달리고 나서 1차 비대기가 시작이 됩니다. 1차 비대기 때는 그 라거킹이라는 제품을 1회 처리만 해주시면 돼요. 그 처리하는 목적이, 다른 회사들은 과가 비대가 되는 순간부터 해가지고 그냥 비대제를 막 연신 주거든요. 근데 그 목적이 아니고 1차 비대기, 2차 비대기가 따로 있고, 1차 비대기는 이 사과 세포들이 이렇게 분열하는 시기, 2차 비대기는 그 분열된 세포들이 비대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1차 비대기 때는 그 라거킹 1회 처리를 해주시면은 이 사과가 세포수를 워낙 많이 만들어요. 그 농가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게, 일반적인 1차 비대기 때 호르몬제를 처리하게 되면은 이 사과 그 길이가 이게 길게 쭉 빠집니다. 근데 저희 라거킹을 치게 되면은 길게 빠짐과 동시에 통통하게 빠져요. 그러니까 육안상으로 봤을 땐 통통하다 보니까 길게 안 빠진다고 눈에 보이실 것 같은데, 기존 호르몬 처리하신 농가분하고 이런 라거킹 처리하신 농가분하고 과를 따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은 길이가 오히려 더 길고 더 통통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과가 크다가 어느 순간 딱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게 1차 비대기 끝이거든요. 그럼 다시 좀 쉬었다가 다시 2차 비대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그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보통 이제 세력에 따라 결정을 지시면 될 것 같아요. 나무 그의 세력이 워낙 좋다. 그럼 저희 회사 중에 컨트롤킹 그 제품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뭐 도장지 나오는 거나 그런 게 너무 세력이 안 좋다. 그러면 그때 이제 부스트킹 그걸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사과 그 표면에 이제 주황빛이 살짝 돌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그 색당킹이라는 제품을 연매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때는 그 색이 돌기 시작하면은 토양의 모든 질소를 다 끊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색상을 빨리 돌릴 수가 있어요. Here we go.